자, 밑에 있는 문제는 활용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위에 있는 21번, 23번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문제보다는 이 문제는 홀수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출제율이 외워놓고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21번, 23번 문제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암기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1번입니다. F점이 누구죠? 무게중심이란 나와 있으니까 점 C에서 연결한 중선이 되겠죠. 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중점이 되겠네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점이 뭐죠? 그럼 여러분들 중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요거랑 요게 1대2가 된다 라는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평행하겠구나, 이 정도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와 동시에 모래시계도 보이시겠네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평행하기 때문에 닮음일 거고, 닮음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대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몇 대 몇일까요? 방금 전에 1대2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1대2다 라고 이야기하셨겠죠. 자, 그럼 여기 와서 한번 뜯어서 봅시다. 위에가 지금 여기 A가 있고요, 여기가 H가 있고요, 중간에 G가 있겠죠. 이렇게 G. 마지막으로 또 다양하게 이렇게 D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이게 몇 대 몇이게 요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6cm 보지 마시고 일단 길이만 물어본다면 HG가 1의 비율이고 GD의 길이가 2의 비율인 건 아시겠고,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H도 AD의 중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해서 이 친구 또한 3세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대 1대2, 이게 암기 포인트 첫 번째 1번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AH 대 HG 대 GD는 1대, 다시 써볼게요. AH 대 HG 대 GD는 3대 1대 2다. 이게 첫 번째 암기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암기 포인트는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 자, 여러분들 아까 길이비 넓이비 기억나시죠? 삼각형 AEF하고 삼각형 ABC가 길이비가 1대2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넓이비는 몇 대 몇일까요? 자, 써보도록 할게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소문자 A라고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제 질문은 AFE가 A로 표현을 가능할 수 있나 이거죠. 자, 길이비가 1대이니까 넓이는 1대4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분의 A예요 라고 대답하셨으면 완전 잘하셨고요. 두 번째 GBC는 전체 넓이의 무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ABC를 연결한 게 전체의 3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FEG 가운데 들어있는 저 삼각형의 넓이죠. 그거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인데 길이의 비 넓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밑에 있는 거에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여기 오해할 수 있겠네요. A 제곱은 아닙니다. 그래서 12분의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문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정말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보죠. 자, GD가 6cm니까 여기 있는 HG의 길이는 3cm고 AH의 길이는 9가 되겠죠. 맞습니다. AG의 길이는 얼마냐? 9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10이 맞겠죠? AG의 길이하고 BG의 길이하고 CG의 길이가 같다면 이거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외심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3번은 맞다 할 수 없겠네요. ABD 넓이하고 ADC 넓이가 같답니다. ADC. 선생님이 아까 AD의 길이를 중선이라고 불렀죠. 좌우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4번 동안 맞습니다. 자, GAB 어디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네요. GAB 여기 있네요. GAB는 ABC의 3분의 1이다. 사실 이 줄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나온다. 3대 1대 2와 4분의 1, 3분의 1, 12분의 1을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좀 암기 위주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사고요. MN은 중점이네요. 자, PQ는 각각 너하고 교점이고요. ABCD 넓이가 만약에 30이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P점과 Q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P점은 누구죠? 삼각형 ABC를 중심으로 요게 지금 중선이고 요게 지금 주선이죠. 자,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점 P는 뭐가 될까요? 무게중심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적어볼까요? 삼각형 누구? ABC하고 삼각형 누구? ACD의 이렇게 무게의 중심이 어디다? 점 P하고 Q입니다. 이게 되셨나요? 무게중심이 2대 1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그냥 2라고 둘게요. 여기 A라고 둘게요. 그럼 반대쪽도 2대 1일 텐데 평사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2B라고 쓰지 말고 이거 똑같이 2A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암기 포인트 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BP하고 PQ의 길이하고 QD의 길이가 같은 거 보이시나요? 2A로. 2A는 누구죠? 전체 대각선 BD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암기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MN과 PQ는 몇 대 몇일까요? 이게 두 번째 물음입니다. PQ하고 MN의 길이는 몇 대 몇이지? 이게 물음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중점 정리 외우셨죠? 여기가 6A라면 삼각형 CBD에서 중점 연결 정리니까 6A의 반이니까 이게 3A가 되겠죠. 두 번째 암기 포인트입니다. PQ의 길이 대 MN의 길이는 몇 대 몇이게? 라고 물어본다면 2대 3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2대 3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암기 포인트고요.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3번이 나옵니다. 이건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는 ABP 넓이를 여기를 4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2A 같죠?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넓이도 4인 거 이해되세요?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도 4죠. 되셨죠? 그럼 4가 3번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12가 되겠네요. 12. 12는 이 대각선 중심으로 밑에 것도 똑같이 12가 되는데 중점 연결 정리 이 앞 문제에서 했었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얼마일까? 여기는 바로 3이 되겠죠. 왜냐면 위에 크게 적어놨던 4 3개를 더한 12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PMNQ가 얼마냐? PMNQ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PQ예요. PQ 대 MN이 몇 대 몇이었죠?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넓이비는 몇 대시죠? 4 대 9가 되겠죠. 4 대 9. 근데 9가 되는데 이제 9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되셨을까요? 4 대 5가 되겠습니다. 이게 5가 되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그냥 2하고 2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8이기 때문에 좌우를 더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12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왼쪽에는 2는 잘 안 나오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건 정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PMNQ 넓이 대 마지막 밑에 조그만한 거 삼각형 CMN. 이건 정말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진짜 엄청 매우 높습니다. 이번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5대 3이다.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5하고 3이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8이죠. 8. 여기는 전체를 합치면 지금 위에 12 밑에 10이니까 24거든요. 그래서 이 오각형 다이아몬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교재 정답이 되겠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다? 오각형 P 에미 되게 못생겼네. 다시 한번. PMCND는 ABCD의 3분의 1입니다. 암기해 두시면 정말 편합니다. 10이 되겠죠. 2번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21번, 23번 정말 진짜 추천합니다. 이 두 문제는 꼭 열심히 반복 복습하셔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지 말고요. 이거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였죠? 중점인 거 확인하셨나요? 그럼 여기가 4의 비율이면 막아버려서 5, 3, 2, 2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얼마죠? 24죠. 24 중에 4개니까 각각 몇 분의 1? 6분의 1이라는 거죠. 6분의 1 2개니까 30 곱하기 6분의 1이어서 5가 되겠네요. 10.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요. 이해됐을까요?
정해져 있는 거여서 모양이 얼마나 복잡하게 나오고 힘들고 나오든 간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두루룩 풀어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 마지막 파트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듣고 빠르게 쉬었다 옵시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중등 3학년 과정이 있다. 2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 과정에 루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의 개념 이외에 그 더보다 상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타고라스를 공부하는 건 정말 반만 배우는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루는 그 센티미터가 자연수의 비를 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부터 외우고 시작합시다. 이거 외워주세요.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지금 학교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왜 전체 선택이니? 이렇게 c의 제곱이 된다고 할 때 이 a, b, c가 모두 다 뭐일 때? 자연수의 기준으로 나왔을 때 그걸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랭킹 1위에요. 가장 많이 나온 또 동그라미 1번 쓰면 또 위에 있는 공이랑 또 그럴까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는 3대 4대 5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죠? 외웠다시피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 3 제곱하면 9 나오고요. 9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제곱하면 16이 나오죠. 5 제곱하면 25가 나오는데 더 해보세요. 자, 이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등호 조건을 썼으니까요. 6대 8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배 한번 해볼게요. 9대 12대 15가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랭킹 1위는 6, 80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요. 6cm, 8cm, 10cm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랭킹 2위는 5대 12대 13이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궁금하신 친구는 5제곱, 12제곱, 13제곱 해보십시오. 더하면 같습니다. 물론 두 배니까 10대 24대 26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이상은 거의 나온 본 적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랭킹으로 따지면 8대 15대 17이 세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7인 것도 있는데 이 뒤에 숫자가 암기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7대 24대 25. 그래서 이 친구가 랭킹 1위. 요게 랭킹 2위. 요게 랭킹 3위인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암기를 했을 때 문제 풀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이 정해져 있는 거고 6대 8대 10이니까 근데 10대 12대 15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답 나왔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외우세요. 피타고라스의 수. 약점이죠. 중3에서 중2로 내려왔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그냥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힌트 좀 드릴까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그려보면 8대 블라블라 대 17 보이시나요? 됐죠? 여기랑 여기인데 정답이 AD죠? 이 길이가 20이네요. 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눈으로 보인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i랑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도 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기가 12가 나오고 16이 나왔죠. 몇 대 몇이에요? 12대 16. 3대 4죠. 여기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 그럼 12가 3 곱하기 4로 보이고 여기 4 곱하기 4로 보이니까 3대 4대 5에서 뒤에다 곱하기 4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친구는 뭐 5 곱하기 4가 되겠네 이렇게 20으로 찍어도 맞다. 무조건 맞습니다. 3대 4대 5 되셨나요? 근데 i가 이게 내심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이 색칠한 부분이 정사각형입니다. 반지름 r이라는 문자가 있다면 이쪽으로 빼면은 여기도 r이 되겠죠. 이 r을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이 r을 포함하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해보세요. r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r을 구할 때 r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20을 빼보세요. 다시 볼까요? 여기는 요만큼이 접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습니다. 여기랑 길이 같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16에서 12를 더한 다음에 20을 뺐다는 거는 R이 몇 개 나오냐? 2개 나오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R을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에서 R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 변의 길이를 빼주면 요만큼이 날아가고 요만큼이 날아가서 이렇게 나온다. 다시 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림이 지저분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2하고 16이랑 20을 모른다고 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 가끔 있으면 다시 두 번, 세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인 거 확실히 이해하시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R로 같고 직각이 4개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인데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를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다고요. 여기 R. 접선이니까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놓아볼게요. 여기 길이를 B라고 놓아볼게요. 그럼 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R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라인을 더하라고요. 이렇게 두 라인 더하라고요. 그러면 12 플러스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수 때문에 이 AB의 길이가 20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20이 누구냐면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A, B를 빼게 되면 A하고 B가 빠지겠죠. 남는 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2R이 나오게 되죠. 나누기 하면 그냥 바로 답니다. 쉽겠죠? 그래서 28에서 20을 빼니까 8 나누기 2니까 4가 되겠다. 이게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A, B는 20이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맞고요. 삼각형 A, I, B 넓이는 30입니다. A, I, B가 30인지 확인해 볼까요? 가로의 길이 20, 세로의 길이 4였죠? 약분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40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자, 외접원의 넓이는 ABC 외접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밖에 있는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뭐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주목하면 되겠죠. 방금 전에 얘들아 여기 AB가 얼마라고 했죠? 이 AB 이거는 AB의 길이가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얼마예요? 20이지 20.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대문자 R을 써야 되겠네요. 왜냐면 소문자 R은 4저번의 반지름이니까 얼마죠? 10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10짜리인 원의 넓이니까 100배 제곱 되겠죠. 이렇게.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를 꼭 알아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너무너무 유용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거 풀죠?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유클리드 증명이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 증명에서 빠질 수가 없는 문제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DABE 사각형 이름이 정사각형인 건 이해되시죠? 교재에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EBA 삼각형을 짜겠습니다. 삼각형. 자, EB가 밑변이고 높이가 AB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CD하고 EB가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 EBA의 넓이를 여기는 A점을 이렇게 C로 옮겨 볼게요. 삼각형 EBC로 바꿀 수 있느냐? 뭐 생각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EBC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보면 얘를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차피 높이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다는 건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은 삼각형 EBC하고 삼각형 ABF가 이 두 개가 합동입니다. 합동. 근거가 뭐인지 찾아볼게요. 1번 EB하고 2번 AB하고 같다. 두 번째 BC의 길이하고 BF의 길이가 같다. 근데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점이라면 직각 더하기 점이고 여기도 직각 더하기 점이기 때문에 ABF 삼각형이랑 EBC 삼각형의 합동이다. 물론 무슨 합동이냐면 SAS 합동이 되겠죠. 두 변의 길이가 끼인 각이 직각 플러스 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직각 플러스 점이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넓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밑에서도 이 ABF에서 A를 요만큼 영어 2까지 내려오게 되면 EBF 넓이도 똑같아집니다. 삼각형 EBF 넓이도 똑같아집니다. 이거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4개는 정해져 있는 그냥 한 세트이다. 자, 요 4개는 정해져 있는 한 세트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A, B 잠깐 놔두고 H, B, C 볼까요? 오, 이거 제일 재밌는 게 자, H, B, C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네요. 왼쪽. 그렇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반대보다 왼쪽에서 제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H, B, C 여기 보실까요? H,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HC가 밑변이라고 하고 여기 연장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높이가 있겠죠. 근데 이 높이가 AC랑 동일한 거 보이십니까? AC랑 왜냐면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의 넓이하고도 동일해진다. HBC 넓이가 누구랑도 동일해진다. 여기는 AC, HA의 넓이랑도 동일해지겠죠. 마찬가지로 HCB하고 합동의 부분이 어디냐면 ACG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A를 L로 옮기면 LCG 또한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오른쪽인 내용이었고 왼쪽인 내용이었고 이제 오른쪽인 내용을 보자면 시작은 위와 동일하게 A, C, H로 시작을 합니다. 종이 한 번 더 쳐버리네요. 다시 가볼게요. AHC 삼각형의 넓이와 어디? 삼각형 BCH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고 BCH 삼각형의 합동으로서 삼각형 GCA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CA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GCL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여기서 이 2개가 합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SAS 따져볼게요. HBC랑 ACH랑 ACH랑 맞죠? 여기 있죠? ACH, ACG 여기 있고요. LGC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답변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꼭지점 E에서 출발하여 겉면을 따라서 너를 옮길 때 여러분들 요 평면도형의 전개도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작점을 먼저 보세요. 시작점.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경유하는 선이 있습니다. 선. 마지막으로 도착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 시작점이죠. BF하고 CH를 거쳐. 이게 여러분들 경유선이죠. 영어 D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입체 도형이긴 한데 이거를 주사위 입장에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표현을 하면 영어 E는 뒤쪽에 있는 왼쪽 뒤에 있는 점이거든요. 뒤에서 출발해서 BF를 거쳐서 CG로 등장을 한다면 왼쪽 면, 앞쪽, 오른쪽 면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자, 이게 입체도형이 입체도형으로 잘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입체도형의 최단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평면도형으로 펼치는 게 맞습니다. 전궤도로 펼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전궤도를 다 펼치지 말고 시작점이랑 경유선과 도착점이 들어있는 부분만 펼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디요? 이렇게 왼쪽 면이 직사각형일 겁니다. 여기가 영어 E인 거고요. 여기가 F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죠. 왼쪽 면이죠. 왼쪽 면에서 이제 영어 E에서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앞면으로 올라온 거죠. 이렇게 앞면으로. 자, 앞면으로 온 게 누구냐면 여기가 이제 G인 거고 여기가 C인 거죠. 두 번째 경유선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감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H인 거고 여기가 D인 겁니다. 그럼 저는 영어 2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최단 거리를 물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쭉 꺾어서 가는 것보다. 그럼 우리 교재 원하는 정답이 이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길이라는 거죠. 센티미터를 한번 재봅시다. 첫 번째 EF의 길이는 3입니다. 왜냐하면 GH하고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변이니까. 두 번째는 FH의 길이는 6이라고 적혀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3입니다. 높이를 보실까요? 여기 5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5대 12대 얼마였죠?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3대 4대 5였고요. 두 번째 뭐였죠? 5대 블라블라 대 요거 맞추라는 거죠. 세 번째 8대 15대 17. 요 세 가지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희망사항이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그 루트라는 시스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13이 되겠죠. 선생님 저 13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는 5를 한번 제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 169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3의 제곱이랑 같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같다. 생기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도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 이후에 경우의 수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